지금 인도네시아에는 그 옴니버스로 형태로요.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옴니버스라는 새로운 법을 하나 만들어서 이 고용관계 또 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인허가서 관계 여러 가지 그 인허가서를 간소화하는 절차 여러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요. 여러 가지 법을 개정하는 것을 한 가지 법으로 새로 제정해서 그 법 속에다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포함시켜서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옴니버스라고 하는데요. 법안의 이름은 란짱한 운당운당 찝딱거르자입니다. 번역하면은 고용창출법, 일자리법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처음 시도하는 이 법률 제정 형태고요. 주로 이 노동 분야가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노동 분야가 산업 발전에 이렇게 처해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라는 게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었는데요. 전임 대통령 수실로 대통령 2기 때도 노동법을 개정하려고 대대적으로 진행을 시켰는데 이 근로자들의 전국적인 대규모 반대 때문에 좌절됐습니다. 또 지금 조코위도도 대통령도 1기 때는 이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실감하면서도 진행을 못 시키고 있다가 2기, 지금 2기의 2000년도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국회에서 어제부터 8월 18일부터 국회와 이 근로자들이 운당운당 찝딱거리자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조항들이 아주 근본적인 조항들이 기존 근로기준법하고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당운당 찝딱거리자가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인도네시아 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 이 노동집약 제조업에는 정말 큰 혜택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설명하려면 구법하고 현재 개정법을 비교 설명해야 하는데요. 짧은 시간이 돼서 새 법, 운당운당 찝딱거리자의 핵심 사항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외국인 고용인데요. 외국인 고용을 인도네시아는 전통적으로 심하게 규제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하면은 이 벌칙이 징역 최단 1년, 최장 4년에 벌금 최소 1억 루피아에 최고 4억 루피아였는데 이 조항이 이 운당운당 찝딱거리자에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정 처벌만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법인, 회사한테만 허용을 하고 개인한테는 인도네시아 개인은 자연인은 외국인 고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고 최소 징역 1년, 최장 징역 4년에 벌금 최소 1억 루피아, 최고 4억 루피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가한테도 큰 혜택을 주는데요. 투자가 그러니까 정관상에 정부 인허가상에 쉐어홀더 주주로 되어 있는 투자가에는 이 외국인 고용계약서 승인 의무를 없애고요. 그냥 신청만 하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이면서 보드 멤버나 커미셔너 멤버인 경우에는 모든 외국인은 외국인 고용 승인 면제받게 돼 있습니다. 또 그동안에는 공장의 기계가 고장나서 수리하려면은 외국인 기술자 대리로 제약이 많았었습니다. 이 생산기계 비상수리 시에도 이 외국인 고용 승인 제도를 면해주고요. 직업훈련자, 스타트업다, 비즈니스 방문자, 기안보리차 이런 거는 다 면제시켜주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여전히 인사 업무, 노무관리 업무는 보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가끔 회사들이 실수하는데요. 고용계약서에 외국인 이사나 부장이 서명하는데 서명하게 되면 법에 저촉됩니다. 반드시 현지인이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 교육기관이나 종교기관
모두 다 고용계약서를 받고 또 세금을 내고 그랬는데요. 앞으로는 이 종교단체나 이 교육기관, 학교에 대해서는 외국인한테 급여 지불을 면제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급여 지불 면제하게 되면은 자연히 근로소득세도 면제됩니다.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가장 큰 문제점이 이 고용계약인데요. 그동안에는 이 기한부 고용계약, 그다음에 무기한부 고용계약, 기한부 고용계약은 한국인들은 편의상 계약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영구직 이렇게 구분했는데요. 계약직은 기한부 고용계약은 시한성 사업장만 허용을 했습니다. 건설 현장이나 농장이나 어장이나 이런 시한성 사업장만 허용했는데요. 이번에 그걸 완전히 이 조항을 폐기시키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직원과 회사 간에 합의만 하면은 기한부 고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한부 고용계약은 고용계약서, 회사하고 직원하고 체결하는 고용계약서나 또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만드는 사규나 또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단체근로계약서가 의무사항입니다. 단체근로계약서 체결하는 해야 하는데요. 거기다 내용만 이러야 하는 경우 기한부 고용서를 체결할 수 있다고 사규나 고용계약서나 단체근로계약서에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 기한부 고용계약은 정말 까다로웠습니다. 반드시 인도네시아로 이 체결하고 노동부에 등록해야 하고 또 기한도 맥시멈 2년으로 하고 또 연장도 한 번밖에 1년만 허용하고 갱신하게 되면 또 30일 지나서야 하는데 이런 모든 조항들이 아예 그 조항 자체를 이번에 완전히 없애고요. 새 운당운당 찝딱거리자에는 회사하고 직원하고 합의만 하면은 자유자재로 기한부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고용계약은 언제까지다 이렇게 계약으로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장이 끝나면 자동으로 종료한다 이렇게 두 종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부 고용 계약직은 견습 기간이 없습니다. 무기한부 고용 계약은 견습 기간이 맥시멈 3개월까지 허용하는데 이 견습 기간이 없어졌습니다. 그다음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는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또 고용계약 만료 경우에 법원의 확정 판결문 또 고용계약서 사기 혹은 단체근로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고용관계 종결 사유가 발생하면 고용관계를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용자, 사주가 사망하거나 또 매매나 상속이나 증여로 회사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고용관계 종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주가 바뀌는 경우에는 모든 책임이 새 소유자에게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근로자가 사망하게 되면 모든 근로자의 고유는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그리고 하나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는데요. 기한부 고용계약, 고용계약 기간 혹은 특정일 완료 기준에서 계약이 끝날 경우에 1년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권리를 배상해야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정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현재까지 진행으로 봐서는 이 근무 기간 매년마다 한 달씩 이렇게 퇴직금을 주라고 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중요한 사항인데요. 기한부 고용계약을 1년 체결했는데 생산성이 낮아서 6개월 만에 해고시키면은 나머지 자녀 6개월 기간에 대해서 급여를 전액 다 지불해 줘야 합니다. 또 근로자가 1년 계약하고 6개월 근무하고 사직하는 경우에도 회사에다가 이 6개월 자녀 기간에 대해 급여를 다 지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이 계약직, 다음에 정규직 이 문제 때문에 회사들이 큰 애로를 겪고 있었는데요. 이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이 노동집약 제조업들, 이 봉제나 또 신발이나 또 핫시즌이 있고 이
그렇지 않는 시즌이 있는데요. 많은 이 직원들을 고용하는데 직원들한테 급여 지급 의무가 막중했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은 이런 그 어려움에서 좀 벗어나고 인도네시아의 노동 집약 제조업, 신발, 다음에 섬유, 봉제, 전자업 쪽이 다시 이렇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근무 시간하고 휴가는 크게 바뀐 건 없고요. 다만 지금 회사들이 직원들 퇴직할 때 보면은 그 연가에 대해서 돈으로 배상해 주는데요. 직원이 반드시 1년 이상 1년 근무해야 연가권이 발생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직원이 1년 미만 10개월 근무하고 퇴직할 때는 연가권이 없습니다. 연가권 배상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급여의 중요사항이 최저임금인데요. 인도네시아가 전에는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최저임금이 1991년도에 시작이 돼서 지금은 최저임금이 노동집약 제조업이나 산업에 크게 부담을 주고 원가 상승 요소입니다. 법에 이 최저임금이 주, 시, 군 단위로 최저임금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주 단위로 최저임금을 정하고 아주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 최저임금, 노동집약 산업의 최저임금, 그다음에 소산업, 영세산업의 최저임금 전부 구분을 시켜놨습니다. 최저임금이 지금까지 주 단위로 되어 있어서 또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는 회사들이 많아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새 법에는 주지사가 반드시 노동집약 제조업의 최저임금을 별도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하지 않으면은 주지사가 처벌받아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아주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집약 제조업에는 아주 대단한 혜택이 올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은 어떻게 인상하는가? 최저임금은 현년도 최저임금 플러스 경제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최저임금이 500만 루피아 그렇게 돼서 내년에 최저임금은 500만 루피아 곱하기 경제성장률. 경제성장률은 정부 통계청에서 발표한 공식 숫자로 반드시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경제성장률이 5%로 통계청에서 발표가 됐으면은 500만 루피아 곱하기 5%, 25만 루피아에서 다음에 최저임금은 500만 루피아 플러스 525만 되겠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매년 이렇게 빠르게 상승되고 있어서요. 큰 원가 상승 요인이 되고 있는데 노동집약 제조업들한테 이 대단한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지사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최저임금을 발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년도 최저임금이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이 영세사업자 또 소사업자, 영세사업자는 토지 및 건물을 지은 순자산 최고가 5천만 루피아, 연매출이 3억까지를 영세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소사업자는 토지 및 건물 지은 순재산이 5천만 루피아에서 5억 루피아, 또 매출이 3억에서 25억 루피아, 소사업자로 구분이 되는데요. 법이 따로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관한 법이 있는데요. 법정사항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노동법에도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데요. 일 안 하면 급여를 지불하지 않는 그런 원칙이 있는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예외를 조금 뒀습니다. 근로자가 사정이 있어서 결근하거나 근무지 않는 경우에도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조항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적법한 이유로 결근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지불해야 하지만은 적법하지 않은 이유로 결근하는 경우에도 이 조항대로만 설명하게 되면은 임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하고 노조 간 협의 과정에서 다소 이렇게 바로잡을 것 같은데요. 현재 안에는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정이 있어서 어떤 사정인지 법에 전혀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결근하거나 근무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도 임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에는 근로자가 법정 사항이나 예를 들면 결혼이라든지 관원 상제, 뭐 국가 의무사항, 종교 행사 이런 경우 아파서 출근을 못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새 안에는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결근 혹은 무근무에 대해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지불해야 하고요. 사용자 규칙 사유로 근무하지 못 이게 가장 이번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에 직원들이 근무하지 못한 게 직원들한테 규칙 사유가 없습니다. 법에 근로자의 규칙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근무하지 못하도 급여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애를 겪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직원들이 근무하지 못한 경우 법에는 급여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법정사항만 지불해서 대부분 해도 되는데 그 이상으로 바이어가 요구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발 같은 게 특정 바이어들이 법정사항 이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하고 회사 간에 예를 들면은 무급 휴가, 고용관계는 존속을 시키면서 근무를 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불하는 이런 합의사하고 노동법원에 등기를 하면은 적법합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바이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새 법안에도 사용자 규칙 사유로 근무하지 못한 이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에는 임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현실성이 없는 법조안인데요. 아마 이대로 통과가 될지 어쩔지 현재까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고용관계 종결 해고인데요.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국가 중에 해고 허가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6개밖에 안 되는데 인도네시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소송법으로 봐서는 이혼하는 것보다 버티는 직원 해고시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지금 해고 허가제가 돼서 그러는데요. 이 해고 허가제가 합의제로 바뀝니다. 고용관계 종결, 직원을 해고시키는 것도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이죠. 근로계약이나 사규나 단체근로약서에 이러한 경우에는 고용관계를 종결을 시킬 수 있다. 해고할 수 있다. 규정해서 합의만 되면은 적법합니다. 그래서 해고가 앞으로는 전에보다 훨씬 더 용이해집니다. 현재는 직원이 그 생산성이 없는 직원, 일을 잘못하는 직원, 무단 결근한 직원, 법적인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번잡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고 고용계약서나 사규나 단체근로약서에 규정만 하면 됩니다. 현재 직원들이 버티는 경우에는 정말 까다롭습니다. 잘못한 직원, 사규를 어긴 직원, 그다음에 고용계약서를 어긴 직원, 단체근로약서 어긴 직원에 대해 경고장을 1차, 2차 발부해야 하고요. 그래도 계속되면은 직원하고 협의를 해서 직원이 공고사직을 받아들이면 괜찮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노동국에 중재를 요청해야 합니다. 노동국에 중재를 요청하면 노동국 조사해가지고 노동국에서 지방 노동국이죠. 중재안 권유안이 나옵니다. 근데 권유안은 강제력이 없습니다. 억셉트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는 측은 그다음에 노동법원, 정식으로 노동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노동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요. 노동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습니다. 또 재심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현 제도 안에서는 정말 질이 안 좋은 직원이 끝까지 버티고 그러는 경우는 회사가 애를 먹는데요.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은 직원이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그렇게 고용계약서나 사규나 단체근로약서에 규정만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 해고가 가능한 게 있는데요. 견습기간 근로자, 그러니까 계약직이나 기한부 고용계약서에는 견습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기한부 직원에 해당이 되는데요. 아마 인도네시아 이 법이 발효되고 난 다음에는 영구 고용계약서는 사라질 것으로 봅니다. 모든 회사들이 기한부 계약서가 넘어가기도 쉽고 재정 부담도 이렇게 줄고, 그래서 전체 사업장이, 전체 회사가 아마 전국적으로 이렇게 계약직, 기한부 고용계약서로 갈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해고 이렇게 금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12개월까지는 1년 동안의 직원이 아프다고 해고시키면 안 됩니다. 또 아프다고 급여도 지불해야 합니다. 또 국가 의무 수행하는 경우 종교 의무, 결혼식, 임신, 초신, 수야, 다른 이유로 이런 이유는 해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용관계 종결 적법 이유, 그러니까 고용계약서나 사규나 단체근로약서에 규정이 안 돼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고용관계 종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적법합니다. 회사가 합병이나 통합이나 인수나 분리하는 경우에, 그다음에 정리해고, 그다음에 2년 연속 적자로 폐업하는 경우에, 그다음에 불가항력적 폐업, 예를 들면 천재지변 때문에 하는 거예요. 법원의 확정 판결문, 또 파산 선고, 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를 준 행동의 경우 사직, 그다음에 서면으로 보고 없이 5일 동안 무단 결근한 경우에 이상입니다. 근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모법이고요. 이 분야별로 정부령이나 대통령이나 장관령으로 별도로 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시행규칙, 정부령이나 대통령이나 장관령이 나와보면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근로기준법의 이 벌칙 조항이 대단히 많습니다. 2003년도 근로기준법 제정할 때요, 저희 코참 대표들이 국회 초청을 받아서 국회 가서 우리의 의견을 전달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2003년 법률 제13호 제정하기 전에 국회 초청을 받고 코참 대표, 상공회사 대표들이 가서 이 법률 안을 보니까요, 뭐 형법 같았어요, 내용이. 그래서 문제점이 될 만한 거, 또 기업 경영하는데 너무 치명 줄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은 좀 배려해달라고 저희가 청원을 했었는데 단 한 가지도 억셉트가 안 되고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범법에 대한 처벌 조항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징역 최장 1년에서 4년, 벌금 최소 1억에서 최고 1원 해당들이 있고요. 외국인들 고용한 개인, 미성년자 고용한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징역 최단 1개월, 최장 4년, 벌금 1천만 최고 해당되는 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파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파업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적법한 파업, 적법하지 않은 파업. 적법한 파업을 하는데 직원들이 파업하겠다고 해서 외부 근로자를 데려다가 임시로 쓰게 되면은 불법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적법 파업하는데 이렇게 직장 폐쇄, 로그아웃 시킬 때도 반드시 그 사전에 근로자하고 노동부에 통보를 하고 직장 폐쇄하게 돼 있습니다. 그 근로자들이 파업하게 되면 화가 나서 직장 폐쇄하는 경우들을 가끔 보는데 그러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 개정하는 법 중에 베페제스 법이 있습니다. 사회보장 실행기관 법인, 거기 이상한 조항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제92조에
이 법이 발효 이후 1년 이내에 직원들한테 특별 보너스를 주게 돼 있습니다. 1개월 3년 미만 근로자에는 1개월 봉급을 주고, 그다음에 3년 이상 6년 미만은 2개월 봉급을 주고, 그다음에 6년 이상 9년까지는 3개월 봉급을 주고, 그다음에 9개월 이상 12년 미만은 4개월 봉급을 주고, 12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월급 5배를 주라는 이상한 좀 규정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보장법에 들어갈 내용도 아니고요. 이거는 근로기준법에 들어가는데 이상한 조정이 좀 하나 들어가서 제가 일부러 지금 인도네시아로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운당 집닦거르자 이 고용창출법이 지금 이번에 국회 회기가 10월 9일까지입니다. 8월 14일에 10월 9일 안에 지금 정부 계획은 8월 말이나 9월 초에 통과시키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노조 측하고 또 일부 지식인들이 그래서 아마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당 집닦거르자가 원안대로 통과가 되면은 전 산업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특히 노동집약 제조업, 신발, 섬유, 봉제, 전자, 그다음에 노동력을 많이 일차산하면은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많은 노동조 제도 인도네시아 진출을 기대합니다.